여러분, 이제 곧 동지가 다가옵니다. 그냥 팥죽 한 그릇 먹는 날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올 동짓날, 단 3가지 선물과 3가지 작은 의식만 제대로 해도 내년 1년치 건강운 가족운 재물운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딱 한 번만 제대로 준비하면 새해 복의 시작점을 잡을 수 있는 날. 그게 바로 동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번 동짓날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세요.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크나큰 힘이 됩니다. 대부분 동지라고 하면 밤이 제일 긴 날, 팥죽 먹는 날 정도만 떠올리십니다. 그래서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하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조차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연말만 되면 이상하게 이런 일들이 겹치지 않나요? 돈은 들어오는데 새어나가는 데가 더 많고 부모님 건강이 부쩍 걱정되고 가족끼리 괜히 예민해져서 사소한 말에도 자주 다투게 되는 일들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해마다 비슷하게 풀리지 않을까 하고 답답해하면서도 정작 절기의 문턱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리곤 하죠.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은 동짓날에 꼭 실천하면 좋은 전통 풍수 행동들을 현대식으로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동짓날 선물하면 좋은 3가지 물건. 둘째, 동짓날 꼭 해야 하는 3가지 가족의식. 셋째, 돈복을 부르는 3가지 풍수 비책과 동지 음식 활용법까지. 전부 다 해도 길어야 반나절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 반나절이 여러분 한 해의 출발선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양말 하나, 수건 하나, 책 한 권, 삶은 계란, 소금 조금, 붉은 과일과 작은 화분, 그리고 팥죽과 찰밥. 준비물은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동지는 단순한 겨울날 중 하루가 아니라 복의 스위치를 켜는 날이 될 것입니다. 동지는 24절기 중 22번째 절기입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지요. 풍수적으로 이 말은 음기가 1년 중 가장 강하게 치솟는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전 어른들은 동짓날은 대낮에도 귀신이 돌아다닌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보이지 않는 음의 기운이 평소보다 훨씬 짙게 내려앉는 날이라는 겁니다. 풍수의 기본은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것은 음과 양, 두 기운의 균형이 맞아야 편안하고 잘 풀린다. 한쪽으로 과하게 기울면 반드시 문제를 만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재물운이 아무리 좋아도 건강운이 바닥이면 병원비로 다 나가게 되고, 건강이 좋아도 마음이 늘 허하고 가족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음양의 불균형입니다. 사실 우리 조상님들은 절기마다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작은 실천들을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 놓으셨습니다. 복날에 닭을 먹으라는 말에는 더위로 축 나는 기운을 보충하라는 양생의 지혜가 있고, 설날에 새 옷을 입으라는 말은 헌 기운을 벗고 새 기운을 입어라라는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동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팥죽은 단순히 귀신을 쫓는 음식이 아니라 붉은 팥의 양기와 따뜻한 온기로 지나치게 치솟는 음기를 눌러 균형을 맞추는 에너지, 음식인 셈이죠. 풍수에서는 동지를 해가 기울어지는 끝점이라기보다 새로운 양기가 막 싹 틀 준비를 하는 문턱으로 봅니다. 음기가 가장 깊어진 순간부터
그 반대편인 양기가 천천히 살아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 어떻게 몸을 돌보고 집을 정리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어떤 생각으로 잠들고 일어나느냐가 단순한 기분을 넘어서 한 해 전체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왜 동짓날의 양말, 수건, 책 같은 것들이 중요한 걸까요? 그냥 흔한 생활용품 아닌가 싶으시죠? 풍수에서 보면 이게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먼저 양말 옛날에 벗어는 발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물건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운이 드나드는 문이자 혈이 모이는 끝단입니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추운 날씨에 혈액순환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발이 차면 몸 전체의 기운이 내려앉고 자꾸 기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음기가 극대화되는 동짓날, 발을 따뜻하게 보호해 줄 양말을 선물한다는 건 당신의 양기를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풍수적 상징이 됩니다. 수건은 어떨까요? 수건은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몸과 직접 맞닿는 물건입니다. 얼굴, 손, 몸의 땀과 먼지, 피로를 그대로 받아내는 도구죠. 오래된 수건은 탄력도 없고 색도 바래고 촉감도 거칠어집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이런 수건에는 오랫동안 쌓인 묵은 음기가 배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족이 돌려가며 같은 수건을 쓰면 각자의 피로와 탁한 기운이 서로 섞여 버리게 됩니다. 동짓날만큼은 이런 낡은 수건을 정리하고 새 수건으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몸의 탁한 기운을 닦아내는 도구를 새롭게 바꾸는 날인 셈입니다. 그럼 책은 왜 나올까요? 풍수에서 책은 단순한 종이 더미가 아니라 지식과 정신의 양기가 담긴 물건으로 봅니다. 책이 많은 집은 학자의 기운, 생각의 기운이 머무른다고 했습니다. 동짓날처럼 음기가 지나치게 강한 날, 양기가 넘치는 책을 가까이 두고 있는다는 건 머리와 마음의 밝은 기운을 채워 넣는 행위입니다. 멍하니 화면만 보는 것과 한 장이라도 책을 넘기는 것의 차이는 1년, 10년이 지나면 삶 자체의 차이가 됩니다. 이제 가족의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전 어른들은 동짓날 불엄을 깨면서 자기 치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귀신을 쫓으려는 의식이라기보다는 오복 중 첫째인 치아를 점검하는 날이었던 겁니다. 가장 추운 시기에 단단한 견과류를 깨물어 보면서 어느 치아가 시리고 약한지, 어느 어금니가 힘을 잃었는지 체크했던 거죠. 치아는 수명과 직결됩니다. 치아가 버텨줘야 잘 씹고 잘 먹고 기운이 도는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시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가족이 함께 이야기하며 깨어있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귀신이 해코지 못하게 밤을 새운다라고 말했지만 속뜻은 조금 다릅니다. 가장 음기가 강한 시간대에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들며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강한 양기를 만드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은 혼자 있을 때 커지고 웃음과 활기는 함께 있을 때 커지죠. 동지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말도 같은 맥락입니다. 풍수에서는 동지 이후에 새 양기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 첫 양기를 게으른 늦잠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조금만 서둘러 일어나 몸을 움직이며 맞이하라는 것이죠. 해가 바뀌는 첫 출근날 지각하지 마라는 말과도 비슷합니다. 첫 단추가 삐끗하면 그 뒤가 계속 어긋나듯 첫 양기를 대하는 태도가 그 해의 기운을 상징한다고 본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의미들을 어려운 말 대신 부럼 깨기, 밤 새우기,
일찍 일어나기 같은 소박한 풍습에 담아 후손에게 전해왔습니다. 이것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동짓날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물 3가지부터입니다. 첫째, 양말 선물입니다. 집안에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계시다면 동짓날 전에 따뜻한 양말을 한 켤레 준비해 주세요. 너무 화려한 것보다 발목과 발등을 편안하게 감싸주는 도톰한 소재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말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한겨울 음기에서 발을 지켜주는 작은 방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동짓날 저녁에 따뜻한 차 한 잔 올려놓고 올해 겨울은 발 시리지 않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세요 라는 말을 담아 건네보세요. 이 한마디와 양말 한 켤레에 양기와 정성이 동시에 실립니다. 둘째, 수건 교체입니다. 동짓날 아침이나 전날 시간을 내어 집안 수건을 한번 쭉 점검해 보세요. 색이 누렇게 바랬거나 실밥이 풀리고 만졌을 때 거칠게 느껴지는 수건은 과감히 정리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런 수건들은 이미 몸의 피로와 탁한 기운을 오래 머금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버리기 아깝다면 욕실 청소용이나 바닥 걸레용으로 용도를 바꾸고 얼굴과 몸에 직접 닿는 수건만큼은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게 좋습니다. 이 작은 정리만으로도 집안의 생활 기운이 한결 맑아지는 걸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책 한 권 선물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에게 어떤 책이 필요할까를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진로와 꿈에 도움되는 책, 배우자에게는 마음을 다독여 줄 에세이나 취미 관련 책, 부모님께는 건강이나 인생 이야기가 담긴 책이 좋겠죠. 본인에게도 꼭 한 권은 선물해 주세요. 그 책을 동짓날 저녁 팥죽 한 그릇 먹고 난 뒤에 조용히 펼쳐보세요. 왜냐하면 동짓날처럼 음기가 강한 날, 눈으로 읽고 머리로 생각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 속에 양기의 불을 켜주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동짓날, 구체적으로 뭘 해야 복이 붙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 볼게요. 가족 의식 3가지, 그리고 재물은 비책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족 의식 부럼 깨기와 양치입니다. 집에 호두, 밤, 땅콩 등이 있다면 동짓날 저녁 한 번 가족이 둘러앉아 나눠 드셔보세요. 꼭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 한두 개만이라도 꽉 깨물어 보면서 각자 치아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어금니가 시리진 않은지, 깨물 때 어디가 불편한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 다음엔 온 가족이 함께 양치질을 합니다. 우리 치아, 이번 겨울도 잘 버텨달라는 마음으로요. 치아는 오복의 시작입니다. 부럼 깨기와 양치질로 치아를 향한 양기 충전 의식을 해주는 셈입니다. 두 번째 가족 의식 자정 전후까지 가족과 함께 있기입니다. 예전처럼 밤을 꼬박 새우기 어렵다면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해 보세요. 동짓날 밤 최소한 1시간 정도는 TV 휴대폰을 내려놓고 가족끼리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올 한 해 어땠는지, 누구에게 고마웠는지, 내년에는 무엇을 바라는지 털어놓아 보세요. 가장 깊은 음기 시간대에 가장 따뜻한 말과 웃음으로 집안을 채우는 것, 이 자체가 강력한 양기를 만드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 가족 의식 동지 다음 날,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기입니다. 알람을 미리 맞춰두시고 그날만큼은 조금만 덜을 참고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커튼을 걷고 차가운 공기를 한번 들이마시고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올해 첫 양기를 내가 먼저 잡는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 작은 실천 하나가 1년 첫 단추를 반듯하게 끼우는 행동입니다. 이제 동짓날 돈복을 부르는 풍수 비책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위치, 옷장 안입니다. 동짓날 아침 삶은 계란 하나를 준비해 깨지지 않게 껍질째 보관합니다. 그리고 자주 입는 옷이 걸려있는 옷장 안쪽,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너무 구석도 아닌 곳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세요. 계란은 풍수에서 수확, 풍요, 잉태를 상징합니다. 옷장에 계란을 모셔두는 의미는 내가 매일 입고 다니는 옷에 풍요와 재물의 기운이 함께 입혀지기를 바란다는 상징입니다. 단, 삶은 계란이 상하지 않도록 22일 내지 3일 뒤에는 꼭 치워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껍질을 벗겨 드시거나 흙에 돌려보내세요. 두 번째 위치, 집안 어두운 구석입니다. 소금을 반 숟가락씩 3번쯤 덜어 집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 예를 들면 장롱 뒤, 싱크대 아래, 잘 열지 않는 수납장 안쪽 같은 곳에 작은 종지나 종이에 올려두세요. 평소에 손이 잘 닿지 않고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자리면 좋습니다. 소금은 음기와 탁기를 빨아들이고 공간을 정화하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동짓날 하루 동안 그 소금들이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묵은 음기를 대신 빨아들이게 두는 거죠. 그리고 동짓날 저녁이나 다음 날, 그 소금들을 한데 모아 집 밖 흙더미 위에 버려주세요. 이때는 하수구가 아니라 흙이 있는 땅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집의 탁한 기운을 맡아줘서 고맙다는 마음으로요. 세 번째 위치, 침실의 작은 화분 위입니다. 집에 사과나 석류 같은 붉은색 과일이 있다면 동짓날 밤만큼은 집에서 가장 작은 화분 하나를 침실로 들여 놓으세요. 푸른 잎이 싱싱한 화분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화분을 위에 깨끗하게 닦은 10원짜리 동전 1개를 올려두세요. 붉은색은 재물과 생기를, 푸른 잎은 성장과 지속성을, 금빛 동전은 실제 재물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 3가지가 한 공간에 모이면 내 방 안에서부터 재물이 자라나는 그림을 풍수적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다음 날이 되면 화분은 제자리로 돌려놓고 동전은 지갑에 옮겨 넣어 동짓날 복의 씨앗처럼 간직해 주세요. 자,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무시하면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의 효과가 반으로 떨어지거나 오히려 기운이 꼬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동짓날에 가족과 심하게 다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연말 스트레스 때문에 이날도 평소처럼 짜증내고 술김에 서로 상처되는 말을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동짓날은 1년 중 음기가 가장 강한 날입니다. 이날 내뱉은 부정적인 말과 감정은 생각보다 오랫동안 집안에 잔향처럼 남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이날만큼은 불편한 이야기는 접어두고 감사한 말, 따뜻한 말 위주로 대화를 하세요. 둘째, 선물과 비책을 하면서 투덜거리지 마세요. 양말을 드리면서 이것도 사드리느라 힘들었어요. 수건을 갈아 끼우면서 돈도 없는데 또 사야 하네 같은 말을 섞으면 물건이 가진 양기의 힘이 확 줄어듭니다. 소금을 놓으면서도 이게 대체 뭐 한다고 이런 생각으로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풍수에서 가장 큰 에너지는 결국 마음입니다. 마음이 부정적이면 좋은 도구도 힘을 잃습니다. 셋째, 이 비법들을 로또 비법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만 하면 로또 1등, 갑자기 대박을 떠올리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욕심과 집착은 기운을 막히게 만듭니다. 적정 주기도 알려드릴게요. 수건은 최소 6개월 1년에 한 번씩은 전체 점검 후 교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금 정화의식은 동짓날 외에도 집안 기운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씩 추가로 해주셔도 됩니다. 계란과 동전, 화분의식은 동짓날에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자주 반복하면 특별한 절기의 힘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오히려 막히고 적당할 때 가장 잘 흐릅니다. 이것이 풍수의 기본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짓날 선물 3가지 양기를 채워주는 양말, 묵은 음기를 걷어내는 새 수건, 머리와 마음을 밝히는 책 1권. 동짓날 꼭 해야 하는 3가지 가족과 함께 부럼 깨고 양치하며 치아와 건강을 챙기는 시간, 자정 전후까지 가족과 함께 웃고 떠나는 시간, 동지 다음 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첫 양기를 맞이하는 습관. 그리고 재물운을 부르는 3가지 풍수 비책 5장 속 삶은 계란 하나. 집안 어두운 구석의 소금과 그 정화를 위한 클귀의 작별, 침실의 작은 화분과 붉은 과일,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1개. 여기에 팥죽과 오곡 찰밥까지 곁들이면 몸과 마음과 공간 모두의 양기를 채우는 동지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계절의 리듬에 맞춰 몸과 집, 마음을 정리하는 우리 조상님들의 생활 철학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내년 한 해 여러분 가정의 재물운과 건강운, 가족운의 방향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는 순간 앞으로도 절기마다 돈 되는 풍수 정보와 생활 지혜를 가장 먼저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댓글로는 올 동짓날 나는 이것부터 해보겠다는 다짐을 남겨주세요. 다음엔 새해를 여는 재물운 풍수 이야기도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따뜻한 양기와 넉넉한 재물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